어둠이 내린 방, 앞 모니터 불빛만이 벽에 희미한 그림자를 들이운다. 그 밤 나는 평소처럼 유튜브 생방송을 켜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간간히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고 집안은 숨소리조차 삼켜버릴 만큼 고요했다. 혼자 사는 원룸 좁은 공간이지만 나에겐 익숙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낯선 기운을 느꼈다. 시작은 아주 사소했다. 채팅창에 올라온 한 줄의 메시지. 뒤에 누구 있어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생방송을 하다 보면 시청자들이 가끔씩 이런 농담을 던지곤 하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 혼잔데요. 무서운 얘기 하지 마세요. 그때는 몰랐다. 그 한마디가 내 일상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는 걸. 시간은 새벽 1시를 넘기고 있었다. 시청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채팅창도 조용해졌다. 나는 평소처럼 게임을 하며 가끔씩 카메라를 바라봤다. 그런데 또다시 같은 메시지가 올라왔다. 진짜로 뒤에 뭐가 보여요? 이번엔 다른 닉네임이었다. 나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스며드는 걸 느꼈다. 장난 그만하세요. 저 혼자예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던 것 같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 모든 게 시청자들의 장난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날 이후 내 방의 공기는 조금씩 변해갔다. 문득 누군가 내 뒤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 모니터에 비친 내 얼굴 뒤로 어둠이 더 짙어지는 것 같은 착각. 나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그 밤 이후로 내 일상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생방송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내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았다. 방송을 켜기 전 괜히 방 구석구석을 둘러보게 되고 카메라 각도를 여러 번 조정했다. 혹시라도 내 뒤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비칠까봐.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청자들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방금 검은 그림자 지나간 거 봤어요, 형. 진짜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어떤 시청자는 방송 화면을 캡처해서 내 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사진 속 내 뒤, 벽 한쪽에 어렴풋이 번진 검은 형체. 나는 그저 조명 때문이라고 혹은 카메라 렌즈에 먼지가 낀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늦게까지 방송을 했다. 새벽 3시가 가까워질 무렵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나는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문득 화면 구석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내 뒤 벽에 붙은 그림자가 평소보다 더 길고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림자는 내 움직임과는 다르게 아주 천천히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다. 지금 보셨어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채팅창이 순식간에 폭주했다. 봤어요, 형. 진짜 위험한 거 아니에요? 경찰 불러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그냥 착시겠죠. 다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방송을 일찍 종료했다. 컴퓨터를 끄고 불을 모두 켠 채 방을 샅샅이 뒤졌다. 옷장, 침대 및 화장실, 심지어 창문까지. 아무것도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혼자 있을 때마다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특히 밤이 깊어질수록 그 시선은 점점 더 또렷해졌다. 이상한 일은 점점 더 자주, 더 노골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분명히 잠들기 전엔 닫아뒀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혹시 내가 깜빡하고 안 닫아갔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방문은 내가 아무리 단단히 닫아도 아침이면 항상 조금씩 열려 있었다. 처음엔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창문은 늘 닫혀 있었고 방 안엔 바람 한 점 없었다. 방송을 할 때마다 시청자들은 점점 더 집요하게 내 뒤를 지적했다. 형 방금 검은 머리카락 같은 게 스쳤어요. 아까 그 그림자 이번엔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카메라를 껐다 켜보고 조명을 바꿔보고 심지어 방송을 잠깐 멈추기도 했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내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어느 날 한 시청자가 내게 쪽지를 보냈다. 형, 혹시 최근에 이상한 꿈 꾸지 않았어요? 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며칠 전부터 나는 반복해서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어두운 방, 안 누군가 내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꿈. 나는 꿈속에서도 몸을 돌릴 수 없었다. 그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만이 나를 짓눌렀다.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날따라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점점 잠드는 게 두려워졌다. 방송을 하면서도 자꾸만 내 뒤를 신경 쓰게 됐다. 모니터 화면에 비친 내 모습 뒤로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는 것 같았다. 어느새 나는 내 방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상하게도 집을 나서면 그 불안감이 조금은 옅어졌다. 하지만 밤이 되어 다시 방으로 돌아오면 그 불길한 기운이 다시 나를 감쌌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나는 생방송을 켰다. 시청자 수는 평소보다 많았다. 아마도 내 방송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이 소문이 난 모양이었다. 채팅창은 시작부터 술렁였다. 오늘도 그림자 보일까 형? 오늘은 조심하세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다들 너무 상상력이 풍부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내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방송을 시작한 지 3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내 컴퓨터가 이유 없이 멈췄다. 화면이 깜빡이고 카메라가 잠깐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그 순간 채팅창이 폭발했다. 방금 형 뒤에 뭐 있었어요? 진짜로 검은 그림자 스쳤어요? 나는 얼어붙은 채 모니터 화면을 바라봤다. 내 뒤 벽에 붙은 그림자가 이번엔 분명히 내 어깨 위까지 올라와 있었다. 나는 숨을 삼키며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스쳤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에어컨도 꺼져 있었다. 나는 다시 카메라를 바라봤다. 모니터 속 내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한 시청자가 내게 영상을 보냈다. 방금 전 내 방송 화면을 캡처한 영상이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내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드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 영상을 반복해서 봤다. 볼수록 내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었다. 그 그림자는 분명히 내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방송을 끄고도 한참을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나는 불을 모두 켜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곁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점점 무너져 갔다. 밤이 오면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고 불을 켜도 어둠은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방송을 켜면 시청자들은 여전히 내 뒤를 주시했다. 형, 오늘은 그림자가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 거의 바로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방송 시간도 짧아졌다. 어느새 내 방은 더 이상 내 공간이 아니었다.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짐을 싸면서도 자꾸만 등 뒤가 신경 쓰였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뒤에 무언가가 비칠까 두려웠다. 짐을 다 싸고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다. 그때 방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절로 열렸다. 나는 숨을 멈추고 문 너머 어둠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밖에 나와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악몽은 계속됐다. 어두운 방, 내 뒤에서 들려오는 낮고 거친 숨소리. 나는 꿈속에서도 도망칠 수 없었다. 등 뒤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낮고 메마른 목소리로. 며칠 동안 친구 집에 머물렀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마다 그 시선이 다시 느껴졌다. 심지어 친구 집에서도. 어느 날 밤 친구가 나에게 물었다. 야, 너 방에서 혼자 얘기하더라. 나는 소름이 돋았다. 나는 분명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점점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려지는 걸 느꼈다. 방송을 켜지 않아도 내 뒤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어깨 너머로 어둠이 새우며 드는 것 같았다. 나는 점점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일상은 완전히 뒤틀려갔다. 밤이 되면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어둠은 내 몸을 조여왔다. 나는 점점 잠을 잘 수 없게 됐다. 눈을 감으면 그날 그 그림자가 내 곁에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새 나는 거울조차 제대로 볼 수 없게 됐다. 거울 속 내 얼굴 뒤로 검은 형체가 어른거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내 상태를 걱정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냐? 방송도 거의 안 하더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가 겪고 있는 일을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내 안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다시 방송을 켰다. 이번엔 내 방 전체가 보이도록 카메라 각도를 넓혔다. 시청자들은 오랜만에 돌아온 나를 반겼지만 곧 채팅창은 다시 불안으로 가득 찼다. 형, 오늘따라 방이 더 어두워 보여요. 뒤에 뭔가 있어요. 나는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방송 도중 갑자기 컴퓨터가 멈췄다. 화면이 깜빡이고 카메라가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그 순간 내 뒤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어붙은 차에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등 뒤에서 차가운 손길이 느껴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방송을 꺼버렸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불을 켜도 어둠은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내 귀에 낮고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았다. 현실과 꿈, 그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점점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졌다. 밖에 나가도 사람들 틈에 있어도 그 불길한 시선이 따라다녔다.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 뒤로 어둠이 새우며 드는 것 같았다. 밤이 되면 방 안에 혼자 있는 게 두려워졌다. 불을 켜도 음악을 틀어도 그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마지막으로 내 방에 돌아갔다. 짐을 다 빼고 이 집을 완전히 떠나기 전 마지막 밤이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벽에는 내가 붙여놓았던 포스터 자국만 남아 있었다. 나는 한참을 방 한가운데 서서 이 모든 일이 정말로 내게 일어난 게 맞는지 생각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익명의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밤 다시 방송 켜줘요. 마지막으로 그 그림자를 보고 싶어요. 나는 손이 떨렸다.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메시지를 본 순간 나는 다시 컴퓨터를 켜고 싶어졌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나는 마지막으로 생방송을 시작했다. 방 안은 텅 비었고 내 목소리만이 허공에 울렸다. 시청자 수는 평소보다 훨씬 많았다. 채팅창은 조용했다.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나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화면이 갑자기 깜빡이었다. 내 뒤 벽에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림자는 점점 내 쪽으로 다가왔다. 시청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채팅창은 멈춘 듯 정적만이 흘렀다. 그때 내 귀에 낮고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몸을 돌릴 수 없었다. 모니터 화면 속 내 얼굴은 점점 사라지고 어둠만이 남았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방송을 끄고 난 뒤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낯선 방에 앉아 있었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빛조차 없었다. 내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고 화면에는 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생방송의 녹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나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화면 속에 나는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다. 내 뒤로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는 순간 영상은 갑자기 끊겼다. 나는 숨을 삼키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방 안 어딘가에서 낮고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두려움에 휩싸여 방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창문도 열리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어둠은 내 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나는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내 귀에 들려오는 숨소리만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때 휴대폰에 또다시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 뒤에 우리가 있어요.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차에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분명히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방송을 켜지 않았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고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사라져갔다. 가끔 내 휴대폰에는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밤 다시 방송 켜줘요. 나는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방 안의 어둠이 더 짙어지는 걸 느꼈다. 그리고 아직도 내 방에 불 꺼진 창문은 매일 자정이 되면 다시 켜진다고 한다.